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몽당연필입니다. 자, 10월달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5, 6, 7, 8. 내일은 한글날, 금요일 휴장에 금, 토, 일 쉬고 월요일날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전장에는 거래소 지수 2400, 삼성전자 6만원 돌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최종 장 마감은 2400에서 조금 빠졌고, 삼성전자는 59,700원을 마감했습니다. 우려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속 잘 지나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연말만 되면은 여러가지 개별적인 요인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간 다음에 그 지나간 빈 구간의 움직임들, 그리고 역시나 세금 문제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다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가 계속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아도 그래도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어느 정도의 조정의 느낌이 앞으로 남은 기간, 10월 달에 남은 기간, 11월, 12월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현재 잘 헤쳐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간으로 넘어가죠. 이번 주는 4거래일밖에 안 돼서요, 주간 상승률에 눈에 띌 만한 모습들은 크게 없습니다. 1위가 한창산업으로 52% 올랐고요. 지금 30위가 세코닉스 19%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지금 이번 주뿐만 아니고 9월 중반 이후부터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어가던 중축 테마들은 지금 부재한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나눠져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어느 한 섹터나 업종이나 테마가 주도를 해서 지수를 끌어당길 때는 계좌의 평가손익이 플러스 상태에서 심리단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횡보장이나 조정장세의 느낌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내 계좌의 평가손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평이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평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가격 매매나 투자를 했던 분들이 약간 어긋나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죠. 시장이 항상 나보다 우위에 있고, 시장 상승을 하면은 내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당연히 평가선도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횡보하거나 조정장이 있을 때에는 포트폴리오 내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현재는 가격 매매 쪽도 어느 정도 범위가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는 가격 매매 용도가 아닌 투자 쪽도 하나씩 하나씩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야 이런 상태의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연말은 원래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다시 올 수도 있는 일정 부분의 조정 폭이 생각보다는 좀 작아라, 이것들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 문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문제가 빨리 결정이 돼서 없어지는 편이 나한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 1위니까 한창 산업 보고 넘어가죠. 금속주고요. 아연말, 산화, 망간 뭐 이런 것들 생산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녹방지용으로 쓰인다. 조선, 컨테이너 이런 쪽에 녹방지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써있네요. 실적으로 움직인 거는 아닌 게 보이고 시가총액은 작고 현재 투자 주의를 받았네요. 투자 주의는 급등에 따른 주의를 받은 것이고요. 100% 테마성 움직임이겠죠. 네, 그 테마성 움직임의 재료가 됐던 거는 이런 겁니다. 뭐 2차전지 쪽 무슨 소재, 지금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시총 작고 개별적으로 급등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뭐 LG 화학의 분할이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관련 노이즈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캐파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3사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라인에서 뭐 전고체나 2차전지 라인으로 움직였던 애가 한창산업이나 한농, 화성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한 주였네요. 까뮤 ENC는 뭐 이쪽도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건설 관련주인데요. 건설 엔지니어링 라인이죠. 원사업 땅에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는 안철수 관련주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사회이사 과거의 인연설 같은 것 때문에 움직이는 주인데요. 대선 관련주에 대한 시기적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대선 이 테마주들, 특히나 인물 테마주에서 정책 테마주 모든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씩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한 번도 대선 테마주를 경험을 안 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시간적인 싸움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 대선은 2022년 3월 달에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과거에는 전반적인 시간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대선부터 1년, 2년. 지금 2년 구간은 지나갔죠. 2020년 3월이 딱 2년 전인데 현재는 2020년 10월 달이죠. 2020년 10월 달부터 보통은 대선 전 대선 테마주의 급등락 구간이 1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인물 관련 애들이 움직였다가 정책 관련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현재 10월 달이면 10, 11, 12, 1, 2, 3 한 5, 6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 동안 안에서 현재 여권 인사들과 야권 인사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 관련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의 공부를 천천히 해 나가는 거죠. 시장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때 가서 시장에 관심을 갖는 쪽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너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시간적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대선은 3월 달에 2022년 3월 달이지만 이 대부분의 대선 관련 테마주의 꼭지는 한 5, 6개월 전, 한 반년 전에 꼭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알맹이만 치자면 대선 전 1년에서 대선 전 6개월 요 사이 구간에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꼭지에서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대선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대선 이제 1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1년 시점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대선 관련 5, 6개월 전에 모든 이벤트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느낌으로
이런 식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구간 초입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 3월 달이라고 치고요. 1년 전이라고 치고 이게 한 5, 6개월 전이라고 치면은 현재는 요 정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천천히 시장의 움직임들을 판단을 해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워낙에 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여권 인사들, 야권 인사들 뭐 4명, 5명 나왔다 치고 그 안에서 3명으로 좁히고 2명으로 좁히고 이런 단계들이 1년 안에 계속 이제 벌어질 거기 때문에 현재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료를 조금 찾아내는 듯한 이미지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권 인사들입니다. 자, 보죠. 이제 시장에서 쭉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을 쭉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건데요. 현재는 탑2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낙연, 이재명으로 여권 인사는. 뒤쪽은 뭐 가능성의 측면이지만 가능성의 측면으로 보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앞쪽 인사들로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권 인사들. 최근에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왔다 갔다 했던 이력이 있었죠. 그 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사무실을 차렸다고 해서 움직이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것들 움직였었고, 홍준표, 황교안, 뭐 이쪽은 아직까지 여권 인사들보다는 한쪽으로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뭐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더 들어올 수 있고 언제나 누구든 빠질 수 있고요. 현재는 가능성 측면에서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뭐 비대위원장 김종인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시장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는 1년 안에 이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더해가고 빼가고 하면서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특징입니다. 과거의 대선 관련주를 쭉 해왔던 특징들. 초기에 인물 관련의 종목들이 막 오르다가 점점 정책 관련주로 이동을 한다. 진퇴가 빨라지고 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 있다. 과거에 막 10배씩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 점점 들어서 한 자릿수 상승률로 마무리가 되는 국면들이 많다. 그 다음에 통합 과정을 겪는다는 당연한 것이고, 공통 분모를 찾아라는 정책 관련 이야기들. 가령 예전에 예전 대선에서는 저출산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에 공통 정책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움직였던 아이들 말고도 새로운 거에서 찾아보는 거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나 그린 뉴딜 관련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은 역시나 사회적 약자나 사회 구조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슨 금융 지원 문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를 찾아라. 이런 것들 많아요. 과거에도 정책 관련 정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각 연구소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여시제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민주연구원, 양정철 민주연구원 이런 쪽도 있고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싱크탱크가 있고 그쪽과 관련된 사이트들 다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정책 관련 움직임들이나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고, 전통 종목과 신규 종목, 그런 것들이죠. 과거에 원래 움직였던 아이들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볼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이 원래 움직였던 아이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신규 종목도 서칭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시장이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최소한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자료들에서 제할 거 제하고 참고할 거 참고하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여론조사, 빅데이터가 답이다. 여론조사 최근에 엊그저께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이재명은 박빙,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안철수가 윤석열을 뛰어넘어서 1위가 되는 이런 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날 안철수 관련주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이런 것들, 여론조사 그런 기관들, 리얼미터 이런 데들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회사 차원의 관계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다. 회사 차원에서는 항상 뭐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대선 관련주 매매는 마케팅이 핵심이다. 어떠한 한 종목을 어떠한 한 특정 세력이 뭐 매집을 했건 말건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얼마나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특징적인 종목명이나 키워드들이 지속적으로 빅데이터에 나와서 점유가 올라가는가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많이 움직였었고요. 점차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대선 관련주의 특징들입니다. 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이글을 최근에 바닥권에서 툭툭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이글을 뭐 보자 말자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여기 뭐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와 있네요. 홈쇼핑, 생활가전, 하이마트, 전자랜드,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LG전자, 웰빙, 산소 이런 얘기들 써있죠. 종합해 보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생, 살균, 청정 이런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전자제품들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 그런 위생에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렌탈 사업 쪽도 관심이 가고 전자제품을 사고 파는 쪽도 관심이 가고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부품단도 관심이 가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국내 사업도 관심이 가고 수출하는 해외 사업도 관심이 가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뭐 공기청정기, 비데, 그 다음에 태블릿 PC, TV 등등등 수많은 전자제품단의 수요가 올라갔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들, 관련된 업종들, 테마들,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거 뭐 몇몇 종목들 한번 차트의 움직임 볼까요? 오늘 LG전자의 잠정이 나왔죠. 자, 오늘 잠정 발표되면서 차익이 나왔어요. 오늘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전자제품, 가전제품 라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그 기대감이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코로나발 V자 반등 이후에도 엄청 강하게 움직인 편에 속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시장의 기대감 속에서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 대비 좀 상대적인 게 있었어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이 나왔고 LG도 나왔지만 삼성은 거의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뛰어넘는 수치로 나왔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뛰어넘긴 넘었지만 그렇게 서프라이즈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나오면서 차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의 이제 팩트를 가지고 여타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찾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들의 판단이에요. 뭐 볼까요? 몇몇만 보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일단 코웨이네요. 코웨이 국내에서도 사업하고 해외에서도 사업하고 있고 정수기, 가정용 기기, 비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대요. 그죠? 차트의 위치는 천천히 옆으로 횡보하는 단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관련해서는 외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웨이를 아까 봤던 이런 코로나발 전자 가전제품의 하단으로 본다면 이번 관련 실적, 렌탈 산업자는 렌탈 계정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구조는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바탕 대비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서 공기청정기나 비대 같은 것들, 공기청정기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비대도 아시아권만 많이 쓰지만 지금 조금씩 미국 단에서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음 분기에 숫자로 나타낼 것인가. 현재는 컨센상에서는 증가하는 상태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요 현재의 자리와 현재의 그런 움직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웨이 같은 구조에 있는 아이들, 뭐 쿠쿠 라인도 있을 것이고, 그죠? 비상장사, 뭐 SK 매직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노바텍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었고, TV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LG 디스플레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TV도 잘 팔리고 있고요. 이 한 단 더 내려가서 이런 제품군들의 부품단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현재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이 한 단 더 내려간 부품단에서까지의 이 하위 순환매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하위 순환매가 일어날 정도로 강한 전략인가 아닌가 한번 판단해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은 대장주의 움직임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등등등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 신성 ENG 지금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트럼프 대통령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병원 입원 다 났다 퇴원 부양책 하지마 아니야 부양책해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차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바이든의 정책 관련 핵심 중에 가장 큰 게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오늘 목요일 장에서도 국내에서 덩치가 큰 아이들은 뭐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나온 하루였고요. 그렇죠? 신성 ENG, SDN 이런 애들이 태양광 관련주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야기들이 한참 불다가 조정받다가 지금 또 어느 정도 반등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부각받거나 딱 이 정도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현재 풍력을 보든지 태양광을 보든지 그쪽 섹터는 지금 다시 순환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자, 마이크로 컨텍솔
시가총액 500억짜리가 워낙에 시총이 작아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은 뭐 DDR5 관련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DDR5 뭐 준비하는 거죠. 장비단 나올 거고요. 지금 뭐 리노공업 ISC 이쪽도 원래 움직이고 있었고요. 장비 관련해서는 뭐 삼성향, SK하이닉스향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더 조그만 장비에서 멕시콘, YIK 이런 애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앞으로 DDR5 지금 표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롤링은 조금 더 나올 테지만 시즌이 시즌인 만큼 재료에 대한 공부는 하고 지켜보다가 만약에 시장에 만약에 충격이 온다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나인테크 2차 전지 라인들 몇 개 있었고, 아비커 전조도 DDR5로 움직였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펄 쉘 전략들. 옛날에는 중앙오션 실적 볼 거 없고 싹 다 깨진 상태고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올라서 이제 1300억 됐는데요. 일단 중앙오션에서 이름이 메디콕스로 바뀌었대요. 사명 변경을 했대요. 또 뭐 했을까요? 자금 조달했겠죠. 돈 끌어 당겨서 뭐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신사업 추진했겠죠. 현재 뭐가 유행해요? 바이오가 유행해요. 바이오 관련 안에서도 코로나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가 유행하겠죠. 그거 갖다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진주를 갖다 붙여서 쉘 껍데기 상태에서 진주 갖다 붙이고 지금 쉘 움직임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냥 적자 구조 저시총 껍데기 상태에서 지금 사명 변경하면서 뭐 체질을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봐야죠. 이것들 아니면 딱 이 정도에서 급등락하다가 제자리 가는 움직임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종목별로는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자, 뭐 MSC는 이제 이 종목을 보자는 게 아니고 역시나 이쪽도 식품. 음식료주도 코로나랑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과거의 음식료 중에서 히트 상품 나오면 추세를 많이 올려가는 특징들이 있었죠. 뭐 라면에서도 그게 있었고요. 그렇죠? 라면에서도 있었고 소주에서도 있었고 화이트 진로에도 있었고 농심에도 있었고, 그죠? 허니버터 칩 때도 그랬고, 현재는 히트 상품에 대한 테마성보다는 조금 또 원론적인 움직임을 봐야 돼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원자재 상승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옥수수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대두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라면을 만들어요. 라면의 원재료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요. 라면 가격 올려야겠죠. 올릴 명분이 돼요. 소비자는 이제 라면 가격이 올라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한 달의 생활비 부분에서 먹는 데 쓰는 돈이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현재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내 돈이 워낙에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휴지가 돼요. 휴지되는 것처럼 막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자산 같은 걸로 돌려놓지가 않으면 현금이 많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긴 축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와닿지가 않죠. 근데 그런 것들 왔을 때 음식료 관련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뷰를 그래도 포트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요. 이제 당연히 대장은 CJ 제1제당이고 그 제1제당을 필두로 현재 농심 같은 경우도 상승폭의 한 반 정도 시장에 내주면서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자리들에 와 있는 상태고요. 제1제당의 움직임이고요.
쑥 한번 돌려보죠. 이게 농심이고요. 이게 오리온이고요. 지금 최근에 진짜 눈에 많이 띄는 게 이런 거죠. 동서입니다, 동서. 시장의 완전한 개별 소외주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이거는 뭐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음식료에서 몇몇 가지 특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코로나발 환경 속에서 음식료 섹터도 약간 이제 성격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음식료 섹터 하면은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비탄력적인 재화니까 우리가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라면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런 인식에서 이게 가격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듯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개별적으로 이쪽도 생활 속의 주식 투자랑 이제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에어프라이어, HMR, 에어프라이어 워낙에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웬만한 식품들 집에서 그냥 다 돌려요. 다 돌려 먹고, 코로나발 나가서 외식 못하니까 다 주문해서 받아서 냉동고에 넣었다가 해 먹고, 치킨도 그런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주위에서 조금씩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간에는 안 올라왔지만 뭐 LG하우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이런 건자재 라인, 리모델링, 이런 라인들도 오늘 좀 다시 움직였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불러온 환경이에요, 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있죠. 수도권 지금 전세 품귀 현상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 받쳐주는데 매매가가 뭐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나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것들 리모델링 하려는 수요들, 그 다음에 코로나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에 있는 것들 바꾸는 수요들, 집에 있는 전자제품 바꾸는 수요들, 집에 있는 인테리어 바꾸는 수요들, 집에 있는 생활용품 바꾸는 수요들,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마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냐면 윌링스라는 종목이에요.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ESS 이쪽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상장한 지 2019년 7월 달 정도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뭐 ESS 뭐 화재나면서 한참 안 좋았죠. 이런 것들 뭐 깔려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 정책단 이런 거 다 밀리면서 실적에 깔려 있는 상태긴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단이 성장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크게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끌어올리는 듯한 움직임은 100% 현재 그린딜 관련 태양광 관련 움직임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 이게 숫자보다 테마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훨씬 더 민감하다는 반증을 하는 움직임들이에요. 이것들이 모두 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만약에 미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큰 폭으로 정책적 지원이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라보는 시선은 좋아질 거예요. 현재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앞서가 있는 상태고,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종목들에 다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볼만한 게 또 있었나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코로나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라인들,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아예 안 하고 가격 매매로 할 만한 거 있나 없나 이 정도로 그냥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바이오가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자, 10월 이제 이벤트들 몇 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정리를 한번 글을 써볼까요? 북한 노동당 당 창건 기념, 열병식, 미사일 공개나 모르지만 발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스무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상태고요. 더 짜증나는 건 이거죠. 위중 분쟁이 제일 짜증나는 거죠. 히토류 서명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고요. 화웨이 제재, 히토류 서명, SMIC 제재, 첨단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장비 제재, 5G 제재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영리하게 중간단에서 피해받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제한시키고 반사 수혜 받을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수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저 미중 분쟁 관련해서 진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써먹는다 그러면 한동안 코로나 전 가장 큰 악재로 여겼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관심을 일찌감치 꺼버린 BTS 관련주, 대여 관련 상장 관련 빅히트의 상장이 카카오 게임즈부터 찌그러졌죠. 카카오 게임즈 다음 이 BTS부터 찌그러졌어요.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했을 때 현재 시장은 조금 많이 소극적이 됐더라고요. 따상이 가능할 것인가 안 가능할 것인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예전에는 대여 관련 상장했으면 따상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그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 개별분들 종목군들도 예상과는 다르게 미리미리 조정세에 들어간 분위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것들과 글로벌 백신 공개 디데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선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요. 백신도 지금 중국 백신, 러시아 백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지는 이 사회의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생각 많이 안 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요. 경제관념에 모든 게 경제랑 플러스 경제 대 정치, 경제 대 무엇, 경제 대 대선 다 이렇게 대결 구도로 봤을 때는 특히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거 많죠. 근데 백신이 지금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슈가 될 수는 있죠.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완전한 백신을 공개가 되고 우리의 팔에 맞기까지는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리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덜어질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만약에 연말에 이런 약간의 조정의 느낌들 이제 전체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백신 관련 이야기들 나온다 그러면 심리단 한결 가벼워질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억에 대한 것들은 양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 대신 개인 과세 쪽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한쪽에서는 만약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또 몇 년 연기시킨다거나 유예시킨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아직까지는 그쪽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벌써 10월달 넘어가고 11월달, 12월달
연말까지.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또 세게 들어갈 수 있는 섹터들, 당연히 짜잘한 테마주들 싹 다 빼고 메인 몸통들, 시가총액 코스피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메인 몸통들 중에서 그 안에서 판단을 또 해봐야죠. 당연히 1등은 반도체, 100% 반도체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 있는 수많은 대장주들, 그런 움직임들이 연말에 갔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령 그냥 예를 들어서 게임주의 대장, 뭐 넷마블, NC 뭐 여러 개 많은데,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애들이 조정세가 꽤 나오고 있었죠. 오늘 70만 원대를 찍었어요. 이게 뭐 200에선 하단 어디까지 찍을지 여기서 막아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매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찍히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럴 때는 밴드 구간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보죠. 어느 구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예전에 밴드 구간이었어요.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다중 저항 구간을 쭉 연결해놨다가 그 이후에 이런 추세를 보였던 거예요. 현재도 여기에 구간들, 이런 구간들, 만약에 이 구간들 밴드에 들어온다면 여기도 지지의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10월 가고 11월 가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지지 패턴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NC소프트 같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애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환 같은 것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짜글짜글한 테마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시장에 변동이 있더라도 몸통이 큰 아이들이 조금 더 방어를 잘한다. 그 다음 이런 급등락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저시총이나 테마성 물량들 종목들 많이 좋아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덩치가 있고 추세가 형성되는 성장주 라인에서 눌림목이 지지가 형성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그룹핑을 해서 쭉 한번 추적을 해보자. 2달 동안만이라도 그런 것들로 이야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월 달에 첫 주였는데요. 생각보다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각자의 판단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각자의 판단일 거예요. 그래도 한 20-30% 정도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좀 가져가면서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완전히 이렇게 몰입해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정이든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든 아니면 2400단을 뚫고 거기를 지지하는 패턴이 나오든 그런 것들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연말이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기분으로 남은 몇 거래일 안 남았어요. 다 따져봐도 그거를 대응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은 뭐 종목을 몇 주째 종목단에서 볼 건 크게 없고 시장 상황하고 조금 현재 생활 패턴들 장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남은 10월에 움직임들 잘 따라가면서 우리 다치지 말고 잘 방어하고 조금씩 쌓으면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